자, 지금은 해당되는 소스의 투명도를 조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트랙 전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지금의 투명도가 조절이 됐던 이 소스의 투명도를 다시 원래대로 자, 이렇게 되돌려 놓고요. 자, 왼쪽에 있는 Show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Show Opacity Hand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선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 이 선이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 이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해당되는 소스의 화면은 투명해져서 아래에 있는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될 텐데요. 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내리는 기능은 이 기능이 아니라 자, 툴박스에 펜 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 자, 아래로 자, 이렇게 내리면 수치가 나타나죠. 자, 현재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로 투명해졌다는 것이죠. 자, 다른 소스를 하나 더 적용을 해봅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자,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내려진 만큼 투명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을 하는데 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부분은 투명하고 어떤 부분은 투명하지 않고 또한 어떤 부분은 투명하고 어떤 부분은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투명도가 조절을 해줄 수 있게 자, 그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방법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자, 지금 이 지점은 자, 불투명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키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오페이티 자, 여기 스탑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탑와치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스탑와치를 자, 이렇게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에 키프레임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라인을 조금 이동을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페이티 수치를 투명해지고자 하는 수치만큼 자, 가령 50%로 투명해지고자 한다면 50% 엔터. 자, 역시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50% 투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투명하다가 서서히 투명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소스의 화면이 자,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투명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자, 이 지점에선 다시 원래 상태인 불투명하게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add 키프레임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add 키프레임 자,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 지금의 add 키프레임은 이전에 사용했던 키프레임과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자,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의 이 키프레임과 이전 키프레임의 수치 즉 투명도가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한 투명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까지만 이동을 해주고요. 자, 100% 자, 이렇게 해주면 역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의 불투명한 상태로 되돌아갔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서서히 불투명해져서 해당되는 소스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페티를 사용하면 특정한 부분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합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키프레임을 재설정을 해서 다른 형태의 투명도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이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은 펜 툴입니다. 자, 이렇게 더 내려온다면
완전하게 투명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투명해졌기 때문이죠. 완전하게 투명화된 이 시간대는 아래에 있는 소스의 화면이 보입니다. 자, 지금 OPST를 사용을 해서 영상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디오에서도 키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키프레임을 조절을 함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의 볼륨 조절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오디오 1번 트랙. 자, 소리를 들어보면 자,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볼륨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볼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 역시 쇼 키프레임. 자, 오디오 부분에서는 영상보다 비교적 많은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자, 쇼 클립 키프레임, 쇼 클립 볼륨, 그리고 쇼 트랙 키프레임과 쇼 트랙 볼륨이 있습니다. 자, 쇼 클립에 해당이 되는 기능들은 해당되는 소스에 관한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쇼 트랙에 해당이 되는 기능들은 전체, 즉 해당되는 트랙의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 클립 볼륨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선택. 자, 노란색 선이 생겼고요. 자, 역시 위아래로 이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볼륨이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위로 올리면 소리가 커집니다. 자, 역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서만 소리를 줄이거나 높여주고자 한다면 역시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지점, 즉 조절할 지점으로 Add 라인을 옮겨 놓고요. 자, Add 키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겼고요. 자, 다시 하나.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아래로 내리거나 혹은 올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볼륨이 들리다가 서서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볼륨 조절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중요한 소리인데 볼륨이 너무 작다면 자, 이렇게 높여주면 될 테고요. 중요하지 않는 소리인데 지나치게 소리가 크다면 자, 소리를 반대로 이렇게 줄여주면 될 것입니다. 역시 트랙에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펙트 컨트롤 창 볼륨에서도 소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키프레임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전에 만들어놨던 자, 요 키프레임과 동일한 것이죠. 자, X라인을 이동을 하고 볼륨을 조절을 해볼까요? 자, 열어놓고 자, 볼륨을 높였습니다. 높이니까 어떻습니까? 자, 역시 트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을 사용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디오 트랙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되는 트랙의 소리를 잠시 들리지 않게 한다면 자, 스피커 모양을 자, 이렇게 꺼놓으면 되고요. 다시 들리게 한다면 자, 이렇게 켜놓으면 되겠고요. 자, 역시 락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을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렇게 락을 걸어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기능들은 영상 트랙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팝업 메뉴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군요. 자, 오디오 유니트. 자, 오디오 유니트는 자, 현재 시간자 단위 영상에 사용이 되는 타임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디오에서 사용이 되는 자, 그러한 단위로 바꾸고자 한다면 자, 오디오에서 사용이 되는 단위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영상을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기능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시퀀스 제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재 타임, 현재 시간자가 시작이 되는 자, 그 시작점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이 시작이 되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고자 한다면, 자,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0이 아니라 자, 20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거나 혹은 1초로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런 상태에서 OK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되는 시간이 1초부터 시작이 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역시 이 기능 또한 자, 우리가 작업하는데 시작점은 거의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타임라인에서 사용이 되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 툴박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실렉션은 이전에 많이 사용을 해봤죠. 자, 일명 맥가이버 툴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스를 이동을 하거나 가장자리를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자, 이렇게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 바로 실렉션. 그리고 그 아래 트랙 실렉트 툴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트랙에 사용이 되는 모든 소스를 선택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까요? 자, 이 짧은 거는 잠시 삭제를 합니다. 자, 딜리트. 자, 현재 하나, 두 개, 세 개의 소스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개의 소스를 모조리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자, 요 기능이 필요하겠죠. 자,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화살표 방향에 포함이 되는 모든 소스가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이 되겠고요. 자, 만약 첫 번째 소스는 선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소스부터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자, 두 번째 소스 지점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클릭. 자,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선택이 안 됐고요. 두 번째부터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해당되는 트랙의 소스를 자, 한 번에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 트랙 실렉트를 사용을 하십시오. 자, 아래로 이동을 해서 자, 리플 에디트 툴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부분, 즉 필요 없는 부분을 자, 이렇게 줄여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실렉션 툴을 사용을 한다면 자, 이렇게 빈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빈 공간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메꿔줘야 할 것입니다. 자, 언두. 자, 그렇지만 자, 이런 불편함을 리플 에디트 툴로 사용을 한다면 자, 가장자리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줄여진 만큼 자동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빈 공간을 메꿔줄 필요가 없겠죠. 자, 역시 반대로 줄여진 부분을 되살려 놓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늘어난 만큼 이후의 소스가 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리플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아래로 이동을 해서 롤링 에디트 툴.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자, 소스와 소스 사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 소스의 길이가 모두 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모두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두 사용이 되는 경우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요 가장자리에서 좌우로 드래그 했을 때 필요한 장면의 모습이 자, 이 모니터 창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면이 나타났을 때 멈추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능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자,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 놓을까요? 자, 여기도 줄여 놓고 합쳐주고, 자, 줄여 놓고 합쳐주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소스는 원본보다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늘려준다면 늘려진 만큼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편집을 한 후에 자, 리플 에디트를 사용한다면 자, 가장자리 자, 클립과 클립 사이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자, 그럼 뭔가 이동이 되는데요. 자, 모니터 창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장면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왼쪽으로 간다면 오른쪽에 있던 소스의 장면이 되살아나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장면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왼쪽에 있는 장면이 늘어나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모니터에 있는 화면의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즉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듯 리플 에디트는 소스와 소스 사이에서 필요한 장면을 동시에 찾아서 사용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